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21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를 들고 와서 가볍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해외 주식 증여입니다. 국내의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증여는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들을 고객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간혹 국내가 아닌 해외 상장 주식의 증여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외 주식의 증여를 알아보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내 주식시장이 좋지 못할 때 자녀에게 해외 주식으로 증여. 반대로 보유한 해외 주식 종목의 전망이 매우 좋을 때. 두 번째, 조금 인기가 지난 듯하지만 여전히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계좌 개설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탓. 셋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이 크게 발생하여 증여 후 양도하기 위한 전략. 작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우 좋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빈번하게 질문을 받기도 했었고 그 외에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없어도 아주 가끔 질문이 오는 주제이긴 합니다. 증권사 PB든 고객들이든 질문 내용은 모두 똑같습니다. 해외 주식 증여하면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해요? 국내 상장 주식 A 종목을 딸과 아들에게 각각 100주씩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A 종목을 자녀에게 각각 보낸 날을 증여일로 해서 그 날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유명한 종목이라 생각한 S 종목을 딸과 아들에게 각각 100주씩 주면 이건 어떻게 평가할까 싶은 것이죠. 결론은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는 국내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즉, 모두가 알고 계시는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데 주식을 증여하면 문제는 증여일에 증여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없이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일 기준으로 이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도 계산되어야 하니까 대충 증여일에 4,900만 원 정도 맞춰서 보냈더니 실제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을 해보니까 5,100만 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식 증여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하물며 해외 주식은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하니 더 어렵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베트남 시장에 상장된 S 종목을 2020년 2월 11일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전 2개월은 2019년 12월 11일이 되고 이후 2개월은 2020년 4월 11일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종가 평균 기간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베트남 시장에서 S 종목의 시장 종가액을 평균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죠. 다만 이렇게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은 어디까지나 베트남 화폐로 계산된 금액일 것입니다. 종가 평균을 베트남 시장에 4개월치 종가를 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여기서 쟁점이 있습니다. 1.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의 매일매일의 종가의 환율을 곱할 것인가? 2. 아니면 우선 베트남 주식시장의 4개월치 종가로 평균한 후에 그렇게 계산된 금액의 증여일인 2020년 2월 11일 환율 한 번만 적용할 것인지 말입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본 결과 증여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선 쟁점의 2번에 해당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치의 베트남 시장에서 S 종목의 종가 평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된 가액이 2020년 2월 11일 증여한 S 종목의 한 주당 단가가 되는 것이고 최종 원화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일인 2020년 2월 11일 기준환율만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020년 2월 11일 증여 후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4월 11일 이후에나 확정할 수 있을 것이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0년 5월 31일이 됩니다. 2월 11일에 증여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 상장 주식이든 해외 상장 주식이든 증여를 하면 2020년 4월 1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기간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이라고 해도 증여하는데 국내 상장 주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아시겠죠? 모처럼 특이한 해외 주식의 증여를 주제로 들고 왔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와 계산 방법이 매우 달라요. 상장 주식은 제가 몇 차례의 구실 이야기를 통해 안내해드렸듯 꽤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매년 발행하는 양도손익표로만 신고합니다. 중학생한테도 표를 던져주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만 알려주면 금방 할 수 있을 정도로 별도의 지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들이 해외 주식 증여를 알아보는 사유 중에서 양도 차익이 높게 산정되어 증여 후 양도하는 전략 때문도 있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해외 주식시장에서 매우 높은 이익을 실현시킨 납세자는 본인이 세금을 22% 내기엔 부담스러워서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 후 배우자가 곧바로 매도하게끔 하는 전략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럼 증여받은 배우자는 곧바로 매도했을 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에서 발급한 1년치 양도손익표로 신고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산정을 위한 별도로 선입선출법이니 후입선출법이니 이런 개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여로 취득한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증권사에서는 취득 사유가 증여이므로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어 그 표에는 0으로 기재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즉, 양도가액이 곧바로 양도손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취득가액이 0이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국내 상장 주식처럼 취득가액을 별도로 입력해야 하므로 증여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증권사에서 발급한 양도소득표에는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로 취득가액은 0으로 기재되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은 해외 주식이 증여에 대한 주제였으므로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2019년 해외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올해 5월까지 해야 하니까 제가 4월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로서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종종 아주 특이한 이슈가 생기니까 잘 정리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실 이야기에 대해서는 요즘 해외 주식도 자녀들한테 많이 증여하는구나 정도의 트렌드만 읽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세법적으로 특별한 이야기나 유용한 정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21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